자,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정면 충돌 양상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총장이 가족 측근 감싸기 낙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22일 국정감사에서 반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그 지휘권 내용 보면 여기 이랬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부인 장모 측근 관련 4건입니다. 4건. 그리고요. 라임 펀드 관련해서는 1건입니다. 그러면은 시작점은 라임 펀드 관련인데 수사 지휘권 발동한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측근과 관련된 게 더 많은 겁니다. 자, 윤 총장 개인 맡겠다면서 수사 배제, 중앙지검의 수사팀 강화, 신속 수사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에는요.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사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 곳입니다. 자, 윤 펀드 사기 단죄 남부지검에 주문했다. 가족 측근권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은 뒤에 윤석열 총장의 반응이에요. 단죄하라, 철저히 수사하라. 그러나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돼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법무장관이 검찰 수장된 듯하다. 뭐 이렇게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좀 볼까요? 옆에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사건,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그 내용에 대한 정리인데 그 사건이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서울 남부지검에서 지금 수사하는 거예요. 라임 자산운용, 라임 펀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관련해서 2번,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은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입니다. 측근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5가지입니다. 지금 내용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초강수다. 감찰서 나온 김봉현 진술을 토대로 윤석열을 배제했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김봉현 진술을 토대로 배제했습니다. 그 앞에서 봤죠? 5가지 건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한 건만 이겁니다. 나머지 4건은 가족 측근. 이거는 김봉현 진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추 장관 석 달 만에 수사지휘권 발동했습니다. 앞서서도 한번 했죠. 수사지휘권 발동.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배제했습니다. 그때도. 라임 연루, 야권 인사, 검사 향응 의혹 등 그럼 이런 내용이고요. 수사 누락, 부적절한 지휘라 판단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얘기가 있죠. 여기 보면 측근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무슨 수사 지휘도 포함이 돼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뭐 대검의 입장도 좀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엔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사 제목에 빈 곳을 맞추는 코너입니다. 그럼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요 빈칸 채우기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김한규 변호사와 장해찬 시사평론가가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표현이 여기 들어갔을까? 어떤 표현이? 비위 몸통으로 윤석열 정면 부각. 그러니까 이 내용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목에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비위 몸통으로 윤석열 총장을 전면에 부각시켰다. 그런데 무슨 의지를 분명히 나타낸 거다. 무슨 의지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무슨 의지를 나타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윤 총장 가족 측근 관련 수사만 4건 노골적 겨냥이다. 또 이렇게 봤어요. 윤석열 배제 속전속결로 이뤄졌는데
지휘 수용 불구, 갈등 심화, 아포도 불보듯 뻔하다. 앞서 기사 보셨죠?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감사를 받게 되거든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 뭐 이런 내용도 여기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요. 두 분께서 쓰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사안 관련해서 정치권 가만히 있지 않죠? 어제 국정감사에서 많은 얘기가 쏟아졌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파진흥원이 김재현, 정영재 등을 고발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또 수사가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2019년에 서울중앙지검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 어떻게 돼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수사 지휘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팀장이 누구예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처리한 사건 1차장이 누굽니까?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예요? 이성윤 지검장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전 지검장이 누굽니까? 저희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다 무혐의해버렸습니다. 일 잘하고 수사 잘하던 검사들은 전부 지방으로 다 자천시켰잖아요. 그냥 정권 말 잘 듣는 분들, 중앙지검 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 검찰 조직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네. 영상 보셨지만 어제 국정감사, 법사위 국정감사입니다. 뭐 호통, 그다음에 의원들 간의 어떤 뭐 견제 뭐 이런 모습 참 많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비위 몸통으로 윤석열 총장 전면 부각. 무슨 는 의지 분명히. 무슨 는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동사와 같은 표현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쓰셨는지. 먼저 김한규 변호사. 그러면은 쫓아내겠다는 의지 분명. 누구를 쫓아내겠다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그 수사지휘권 발동의 대상인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불신 이제 내보내겠다, 쫓아내겠다는 그 의사 표시를 예. 간접적으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는 나가세요. 이런 의미라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말에 예. 그 라임과 관련해서 이제 김봉현 이제 회장이 그 옥중 서신, 옥중 입장문과 예. 사실 어저께 수사지휘권 발동은 그게 뭐 수사지휘권 발동에 뭐 단초는 제공했지만 예.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의 어떤 가족과 관련된 아주 굉장히 어떤 뭐 극단적으로 굉장히 모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나가라. 사실 나가라 이런 취지예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 총장이 어저께 라임에 관해서는 뭐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의 뭐 피해 회복에 많이 전념을 다하라 하지만은 아무런 입장이 없었거든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송구스럽다든가 예. 뭐 그런 건 유감이다. 없었어요. 예. 뭐 가족과 관련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 총장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예. 좀 마음속에 좀 반발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좀 조만간 국감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은 굉장히 모욕을 줘서 뭐 저는 뭐 쫓아내려는 거 아닌가, 쫓아내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어를 썼습니다. 쫓아내겠다는 의지다. 이거는 예. 추미애 법무장관의 저 모습은. 장혜찬 평론가는 총장 견제, 뭐 말을 보니까 총장 견제하는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위 몸통으로 윤석열 전면 부각, 총장 견제하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낸 거다. 설명해 주세요. 저는 사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과 비슷한 취지인데 예.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게 된다면 정말 철저하게 이 라인 펀드와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예.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쫓아내는 것이든 그냥 나가라는 것이든 예. 어쨌든 총장은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려는 의지가 더 많이 돋보이는 그러한 수사 지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4건의 윤석열 총장 가족과 관련된 또는 측근 이제 윤대진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 지휘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국민의힘 야당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의문들인데 그때 지금의 검찰개혁하겠다는 여당 의원들
대표적으로 이 여당에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던 의원들이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그건 문제 아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났다면서 윤석열 총장을 비호했던 이슈들입니다. 예. 실제로 윤대진 검사장 관련해서요. 인사청문회에서 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녹취록 틀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비호했던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인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그때 야당이 제기했던 의혹을 오히려 이 여당 출신의 추미애 장관이 제기하고 있는 이 모양새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 여부라던가 지금 국민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낳은 펀드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보다는 네. 이를 빌미로 해서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고 이미 사실 실권이 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예. 완전히 그 종지부를 찍겠다는 그러한 견제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많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수사지휘였던 것 같습니다. 장학천 변호사는 총장 견제하려는 그 표현의 수위로 보면은 김한규 변호사가 쓰신 수위가 좀 더 높아요. 여기 쫓아내겠다는, 여기는 총장 견제하겠다는 이렇게 되는데 정답은 과연 무엇인지 어떤 평가를 담은 표현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위 몸통으로 윤석열 전면 부각. 무엇을 하려는 의지 분명히 했다. 보여주세요. 내보내겠다는, 그러니까 뭐 쫓아내겠다는 뜻이군요. 나가라는, 뭐 내보내겠다는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향신문 기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어제 수사지휘권 행사 그 의미를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앞서 봤던 동아일보 기사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의 제목의 뒷부분입니다. 윤석열 총장 22일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야 의원들의 많은 질문,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격 가능성이 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 배종호 교수님. 네. 윤석열 검찰총장 22일 국정감사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뭐 본인은 한 점 의혹도 없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보여야 되는데 예. 그것도 지금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제 본인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서 단순 보고만 받기 때문에 예. 본인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총 5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가 이제 라임 사건과 관련되고 그리고 2가지가 부인 관련이고 한 가지가 이제 장모 관련이고 한 가지가 이제 측근 윤대진 예. 검사장 관련인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이번에 감찰 결과를 근거로 해서 비리 부분이 확인이 됐다라고 지금 단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예. 그럼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비리가 확인됐다라고 단지하는 질문을 계속 던질 것이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예. 지금 정치적인 희생양이다라는 질문을 계속 던질 텐데 예. 그럼 여기에서 과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묵묵부답으로 갈 것인지 또는 뭔가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 예. 상당히 궁금한데 예. 제가 볼 땐 지금 뭐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예.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사실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거의 발언과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성정을 볼 때 뭔가 본인이 폭탄 선언에 가까운 반격을 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거 장해찬 평론가께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릴게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출석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 어떤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한 적이 많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거는 탄압입니다. 이거는 검찰 죽입니다. 뭐 이런 류의 어떤 본인의 입장과 주장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검찰의 어떤 수사 지휘권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예. 총장이 과연 과거처럼 강하게 말을 할까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태도를 보게 되면 이 자리를 꾹 참고 지키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이 추미애 장관이나 다른 검찰 인사에 대항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저는 오히려 폭탄 발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그냥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국민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여러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국감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모든 말을 다 쏟아내게 되면 예.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공이 더 이상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남아있을 문제는 이미 지나도 한참 전에 지난 것 같고요. 윤 총장 이 문제를 터뜨려서
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길 때가 저는 이제 됐다. 이제는 인사권자의 무슨 결정이 있어야 될 때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숙고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윤 총장이 국감에서도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완승 구도가 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이 검찰 인사권이나 수사 지휘와 별개로 가족과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문제를요. 과거 국감에서 장제원 의원이 질의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큰 소리를 냈었거든요. 예. 아무리 국감이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장모 사건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크게 반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에 여당 의원들로부터 그와 관련된 질의를 받게 될 경우 비슷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이번에 여당 방향이 의원들이 바뀌어 버리는 거네요. 그러면. 반드시 그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예. 그 질문이 나오면 윤석열 총장이 과거 장제원 의원에게 쉽게 말하면 화를 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격정을 토로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만 그 부분은 지엽적인 것이고요. 검찰의 어떤 인사권 또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 작심 발언을 할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예. 그 발언이 필요하고 그 발언으로 말미암아 이 공이 대통령에게 넘겨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이제는 순리에 따른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영철 평론가는 어느 정도 지금은 좀 뭔가 마무리를 줘야 될 단계다. 이렇게 끌고 갈 수는 더 이상 없다.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22일 국감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그거를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아직은 모릅니다만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있은 뒤에 대검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펀드 사기 단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수사하는 팀에는 주문을 했지만 가족과 측근 관련된 건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원칙적인 얘기만 했다는 겁니다. 지금 22일 국감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법조계 분위기를 좀 전하고 있어요. 이게 검찰개혁인가? 법조계 반발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검찰청법 8조입니다. 근데 사문화된 검찰청법 8조 완전히 부활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강력하게 뭔가 행사하고 있다. 검찰 독립성 보장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영구 교수님. 네.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식의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찰의 독립성, 현 정부에서 굉장히 중시했던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 이 부분 과연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기사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저는 독립성 보장이 훼손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지금 사상 초유의 헌정의 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두 번째를 다 추미애 장관이 쓰신 거거든요. 그거는 과연 그게 바람직했는가라는 것은 이미 답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지휘권 남발은 저는 거의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 라인펀드 사기 의혹조차도 지금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사실관계 확인 없이도 진행 상황이고 그리고 2번과 4번 아까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던 그 아내나 장모 그리고 측근에 대한 그것은 이미 청문회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보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한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은 자신이 기자한테 좌표 찍기를 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윤석열 총장을 낙인 찍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거는 이미 법무부 장관의 위치를 조금은 상실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기 때문에 독립성 보장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고 그거는 검찰 개혁이 원하는 중립성과 그리고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공수처에 대한 이 당위성을 지금 설득력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난도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공수처가 들어와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밝힐 때 그게 여당이나 야당에서 우려했던 공통되게 우려했던 옥상 5개 기관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지금까지 정말 공을 들여서 추구했던 공수처에 대한 그 염원이 이렇게 저는 공연불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검찰개혁에 대한 훼손과 동시에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자, 김한규 변호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기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모습이 과연 타당한 모습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법조계 분위기 좀 어제 좀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보통 이 검찰청법에 규정된 이제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은 그 입법 취지가 검찰이 인권 유린을 하거나
수사 은폐를 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럴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예외적인 규정이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지금 라임 것만 하더라도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지금 법무부가 나서서 조사해서 예. 마치 그 검찰이 내지는 대검이 라임 예. 사건을 은폐하고 내지는 그 검사들의 비위를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예. 이런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물론 굉장히 대검 빠른 시간에 이루어서 지난 16일 처음으로 그 김봉현 입장이 나온 뒤에 굉장히 빠르게 뭔가 진행이 됐어요, 지금. 저는 그 우리나라 그 사법 체계가 그 예. 이제 옥중에 있는 그 범죄자들이 이제 앞으로도 편지를 이렇게 언론사에 이제 내보내면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조사를 할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런 선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가족과 관련해서는 벌써 수사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윤 총장은 계속해서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혐의가 있었으면 지금의 어떤 검찰 분위기가 이미 추미애 장관 들어서서 여러 차례 검찰이 인사를 해서 사실 뭐 윤석열 총장 눈치 안 보고 아마 뭔가라도 나왔으면은 장모건 윤 총장의 배우자건 다 수사하고 입건하고 기소하고 다 이랬을 거거든요. 아니면 저 사안이 중대하면 구속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윤 총장이 개입된 게 단 1g이라도 지금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이제 사법 체계, 검찰과 법무부 관계에서 굉장히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고요. 예. 이게 과연 검찰 개혁인지 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배정우 교수님.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요. 수사 지휘권을 남발하는 것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 감찰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비리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검사들이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당 정치인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도 지금 확인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직 감찰 내용이잖아요. 수사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예. 이걸 법무부 감찰에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 아닌데 이걸 단정적으로 했다면 엄청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그건 김학규 박 이게 지금 감찰 내용까지인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정사실화된 측면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게 뒤집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 교수님 말씀대로 예. 검사들 비위가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거는 예. 그 검찰총장이 이러한 비위 내지는 뭐 야당과 관련된 수사를 보고 받았음에도 은폐하거나 묵살하거나 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거나 어. 이럴 때 지휘권 발동하는 건데 지금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야당 수사 좀 대검 입장은 야당 수사 보고 자기는 철저히 수사 지휘하라고 했다. 그리고 뭐 검찰 비위 좀 이제 보고받았다. 서로 간의 입장이 약간 다르거든요. 좀 예. 뭐 진실이야 더 수사하다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너무 섣부르게 지휘권 발동한 거 아닌가 그런 우려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배정우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무마하려는 게 지금 감찰 결과 확인이 됐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수사를 배제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진실이 어느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본인이 수사 지휘권 발동 수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런 일들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의 오히려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검찰의 독립성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중립성이다. 왜냐? 검찰의 독립성만 보장한다고 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중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공수처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공수처가 필요 없다라는 논리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편을 부르는 사이에서 장혜찬 평론가께 마지막 발언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만약 이 법무부 감찰 결과처럼 윤석열 총장이 이 라인펀드 사건 관련해서 특정 정치 세력이나 검사의 비위를 무마를 해준 게 맞다면 지금 그게 맞으니까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수사 배제시킬 문제가 아니라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어야죠. 측근 눈 감아주고 야당 정치인 봐주고 검사 비위 덮어주는 검찰총장을 어떻게 그 자리에 앉혀놓습니까? 예. 이게 사실이라면. 예. 그렇다면 이거는 인사권자가 나서든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든
윤 총장 물러나게 해야지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수사 지휘라고 해서 배제시키는 것은 저는 이도 저도 아닌 비겁한 태도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은 제가 아까도 강조한 것처럼 빨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가야 된다. 저는 물론 윤 총장이 그러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보고를 실제로 늦게 받았고 그리고 야당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이미 지시를 내린 그 대검의 입장이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데 예.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검찰총장에게 흠집을 내면서 수사 지휘만 할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감찰 결과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그만한 정치적 책임과 부담을 지고 제대로 된 행동을 나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여론으로 저는 심판을 받아야지 이도 저도 아닌 견제구만 계속 날리는 것을 예. 보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만 자꾸 하락하는 이 국면이 아주 부정적인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안을 다루는 신문 기사들의 제목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낙인, 내보내려는 의도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22일입니다. 오늘은 22일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질의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아마 주목이 되는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